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스페인이 이르면 이번 주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스페인은 오는 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전면 구제 금융이 다뤄지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독일 정부가 자국 의회의 거부감을 고려해 조금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전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고용이란 연준의 정책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이례적인 경기 침체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춘 이후에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확장을 나타냈습니다.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달의 49.6보다 상승한 51.5를 기록했으며, 확장 분기점인 50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태풍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으로 다시 2%대로 높아졌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6%, 전월보다는 8.8%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앞으로 기상 여건이 나아지고 추석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수급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국제 곡물가와 유가 상승이 여전히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도 발표되는데요. 이 점도 주목해 봐야겠죠? 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한 1.9포인트 상승한 51.5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을 기준선으로 이제 50을 웃돌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경기 확장, 그리고 이제 밑돌 경우에는 경기 수축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50선을 상회하는 좀 긍정적 수치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시장 예상치 이제 49.7 대비해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선행 지표 성격이 강한 신규 주문 지수의 경우 이제 52.3 정도가 나와서 전월 47.1 대비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관심이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고용 지수 역시도 좀 54.7 기록하며 이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완연한 경기 회복의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에는 이제 QE3 등 유동성 확대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국 경기 개선의 강도가 보다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역별 제조업 지수의 어떤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단순 서베이 통계라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만큼 좀 무분별한 어떤 해석상의 낙관론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스페인이 그간 구제금융 신청을 이제 망설여 왔지만 이제는 이제 신청할 준비를 끝마쳤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전일 유럽 증시 상승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연이은 구조조정과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작업 때문에 들끓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좀 지연될 거다라는 이제 그간의 시장의 우려를 좀 다소간 완화시켜주는 내용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좀 400억 유로를 좀 감축하는 모습이 또 나왔고, 거기에 이제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도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든 스페인 관련된 부분들은 이 글로벌 증시의 하방을 다져주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좀 재정 지원이 부담스러운 독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신청을 좀 저지하겠다라는 어떤 의력을 좀 얘기를 한 만큼 21일 스페인 지방선거 전까지는 해당 구제금융 신청 이슈가 이제 유로존 이슈였던 중심에 설 공산이 크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되는데요. 어닝 시즌 전망과 전략 들어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IT주 관련주 흐름도 한번 같이 전략 세워보고 싶은데요.
예. 그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게 됩니다. MSCI 코리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좀 3분기, 4분기 이후로 좀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들을 좀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그 운송, 정보통신, 그리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좀 실적 호조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4분기는 이제 헬스케어나 정유화학, 그리고 건설, 정보통신 쪽에 좀 실적 강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어떤 실적만 보고 좀 계속 따라가기에는 좀 수급 측면에서는 좀 그 힘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관권 경우에는 이제 지수 2000선을 전후해서 펀드 환매가 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바잉 파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국인 역시 이제 프로그램 채널,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차익 연계 매매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 기반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해서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내부 어떤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에서 140 어떤 밴드 내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10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10월 증시 전망과 전략 들어볼 텐데요. 앞서 스페인 문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었죠? 예. 그 10월 증시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와 스페인 이슈는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10월 초중반까지 그 양국의 이 위기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충격과 불협화음이 그 시장의 조정에 이제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개가 결정되는 이제 10월 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1일 그 스페인 그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연이어서 구제금융 신청 이슈 등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 뭐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된다라면은 저희 증시 측면에서는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좀 기대대로 좀 예상대로 잘 풀려 나간다라면은 시장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중국 변수 역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건데 중국의 어떤 추가 부양책이 또 이제 가시화될 경우에 또 시장 상승의 어떤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조정의 어떤 빌미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950에서 한 2100까지 정도의 어떤 밴드 내에서 어떤 상기 뉴스 플로우랑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영향 결과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뒤따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좀 이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좀 IT, 정유, 전선, 좀 레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랑 그리고 이익의 어떤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제약 그리고 음식료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좀 그런 쪽으로 내용을 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